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은 선물 매매법을 통해서 선물, 이제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점유율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미넌스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알트코인 매매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현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현물만 하던가, 만약에 선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현물 꼭 같이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선물을 볼 수 있으면 현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1K 이상 상승 시 알트도 반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커플링이다.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1K 이상 상승 시 알트코인도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커플링입니다. 이 변수가 생기는 경우는 알트코인이 특별한 소재 이슈가 있는 경우. 자, 4월, 5월 뭐 이때 하락장 계속 왔었죠. 5월, 6월 이때인가 계속 하락장 왔었는데 그때 알트코인이 계속 빠졌나요? 아니에요. 자, 일단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거의 뭐 한 12일 정도 빠졌는데, 자, 12일부터 23일까지예요. 12일부터 13일까지인데 도지는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이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뭐 도지 화성 갈 거야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또 화성 갈 거야 이러다가 뭐 또 별거 아니니까 또 내리고 이러는데,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자, 12일부터 23일까지였죠. 자, 내리죠. 여기서 살짝 반등 나와졌다가 또 내리죠. 계속 내립니다. 계속 비트가 내리면 알트도 같이 내립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비트가 안 내리네요. 여기 선물로 볼게요. 일단 이때 보이시죠? 11일부터 볼게요. 예, 11일. 자, 캡처를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양이 여기 떨어지는 폭포 구간 여기 똑같죠? 폭포 구간이 거의 비슷해요. 자,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5분봉으로 좀 옛날로 가야 돼요. 자, 옛날로 한번 가볼게요. 1월쯤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아마존 빔 나왔을 때거든요. 그 전에 이제, 자, 이 특별한 모양이 있는 데로 가볼게요. 7월 21일이죠. 자, 이 바가지 모양 보이죠? 바가지 모양. 7월. 자, 바가지 모양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락폭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이게 조금, 이더리움은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건데, 비트코인도 뭐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맞죠? 거의 흡사해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선물 차트를 볼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숏을 잡을 때는 비트를 빼고, 롱을 잡을 때는 숏을 잡을 때는 알트 빼고, 롱을 잡을 때는 알트를 산다. 롱 시작점.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랑 알트코인 차트랑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도미넌스입니다. 혹은 시장 행사력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고, 시그비트로 보실 때는 점유율입니다. 점유율. 비트코인 점유율이고, 시그비트에서 볼 때는 도미넌스 똑같습니다. 42.2. 예, 42.2죠. 똑같은 건데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자, 도미넌스가 있어요. 자, 도미넌스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도미넌스는 오른다. 맞죠? 자, 근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 비트코인이 상승, 도미라고 할게요. 빠지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하락, 도미가 오르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상승 하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상승, 도미가 오르는 경우. 비트코인 하락이 도미가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행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도미가 빠진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자,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으로 해외 거래소는 다른 코인을 사도록 돼 있어요. 비트코인을 USDT로 바꾸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바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기축 통화예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도미넌스가 빠지는 경우는 비트코인이 유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비트코인을 가져가서 다른 알트코인을 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트가 오른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 횡보할 때, 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횡보할 때 알트코인에 많이 펌핑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알트가 오른다. 이때 상승하고 횡보할 때 아마 도미넌스가 빠질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알트코인이 오르는 뭐 알트 펌핑장 혹은 알트 불장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도미가 오른다. 세력 매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박스권 안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합니다. 세력이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알트코인 단타로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펌핑장이나 알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서 현물을 먹어야 돼요. 이럴 때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케이스가 저 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거 이제 제가 이게 언제냐면 하락장일 때예요. 32K일 때거든요. 비트코인 32K 때. 근데 이게 매집이에요. 이 29K 32K 박스권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밤에 박스권 상단에 있을 때 잤단 말이에요. 잠을. 그래서 아침에는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비트코인은 198에 도지코인은 198에 예약을 했어요. 자, 예약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 잘 안 보이시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3,100만원 태워놓은 게 17.17%가 올랐어요. 231원이 된 거예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팔아요. 바로 팔아서 460만원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상승장이나 하락장 때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요런 박스권에서도 이 도미넌스라든가 선물 포인트를 잘 보면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뭐라고 하노?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 후 도미가 오르는 경우, 이때는 알트를 분할 매수 들어가서 한번 흔들 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도미가 오른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왜 알트를 분할 매수로 들어가려고 하냐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도미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점유율이. 왜? 누군가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가 오르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치예요. 누가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 점유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이 뭐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처럼 좀 많이 상승할 때 도미도 같이 많이 올랐어요. 49%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상승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도 오르지만 한번 중간에 흔들 가능성이 커요. 개미털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때는 알트를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분할 매수로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때는 아직 알트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도미가 빠지는 경우, 나머지 절반을 이제 사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도미가 빠지는 경우, 세력 이탈입니다. 자, 세력 이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실현, 세력도 손절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트 X 구매하시면 안 돼요. 하락일 때 도미가 빠지는 경우는 구매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도미가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상승하고 횡보일 때는 또 이렇게 사도 되는데, 이때는 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횡보일 때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보, 상승 후 횡보, 알트 부장입니다. 하락 후 횡보, 알트 구매 X. 일부 물량 넘기기, 펌핑 타이밍이 오지만 매우 위험하다. 처물리기 딱 좋은 날. 요때는 알트를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돈을 이렇게 뭐 아침에 뭐 경주마 뭐 펌핑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날은 절대 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도미넌스는 이제 요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도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등하는 구간이 있고 또 저항이 나와가지고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노란 선을 다 그어 놓은 게 저항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400이랑 800 저항이 가장 셉니다. 400이랑 800 저항이. 저항이라는 거는
현물에서는 저항이라는 거는 위에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는 거겠지만 선물에서는 숏이랑 롱으로 빠진다 오른다 다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지라는 개념보다 저는 계속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 안 되고 예전 차트를 볼게요. 7월 21일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12시 5분봉입니다. 참고로 20일 12시 15분 자 장대음봉 나왔죠. 20일 12시 15분 장대음봉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얘랑 배율이 다르잖아요.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얘 고점이 얼마예요? 이더 고점이 자 7월 20일 12시 15분이에요. 여기 보면 위에 나와 있거든요. 고점이 1750.63 저점이 1715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30164 자 얼마 차이 나요? 비트코인은 609 호가가 지금 변동성이 698이에요. 이더리움은 0.63 -1715 호가 변동성이 한 5.63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얘랑 배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10배 한 20배 정도 차이 나요. 35.63 거의 얼추 비슷하죠. 한 19배. 자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고 여기까지 쭉 빠졌어요. 자 제가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다.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롱을 잡았어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가 롱을 잡을 때 라이트도 잡는다.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29307 맞죠? 29307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익절할 거냐? 여기서 익절한다고 칩시다. 그럼 700 익절하는 거예요. 700 호가 변동성이 70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까 19배였죠.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6포인트가 오르는 겁니다. 36포인트. 이걸 업비트 기준으로 계산하면 36 곱하기 1200 하면 됩니다. 43,000원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3% 정도? 이때가 한 200만원 100만원대였나? 이때가 아마 100몇만원 정도예요. 3% 4% 정도 될 거예요. 호가 변동성이 이렇게 700 정도 되니까 3% 얼마지 계산했는 걸 지웠네. 다시 36.84 3% 정도. 자 이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금액이 나왔을 때가 제가 방금 기재해 놓은 것처럼 됐는지 한번 봅시다. 20일날 18시 50분 여기 저가죠. 요쯤일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익절하는 구간이 어디라고 했지? 여긴가요? 익절 구간이 30164죠. 0164 요쯤이거든요. 여기서 익절하는 자 이더는 제가 말한 대로 금액이 왔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21시 13시 15분이거든요. 21일 13시 15분. 15분 여기네요. 여기까지 올랐죠. 근데 저도 중간에 익절했으면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이를 봅시다. 제가 여기에서 잡았죠. 여기 1719 조금 더 아래인가? 이게 업비트로 보면 훨씬 계산하기 쉬운데 조금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계산한 것보다. 원래는 1755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1755 정도. 근데 1829 오차 73이 이래요.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등락폭은 대충 이 정도 계산해서 오차 범위를 플러스 10%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10%로 해서. 그래서 계산하셔가지고 비트코인 롱을 잡을 때 현물을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자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 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나 하락장 때 반짝 반등할 때 먹기 때문에 미리 익절을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36.84를 더한 시점에 걸어 놓으면 저는 1760원 정도의 판매가 이미 됐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도 운영하고 현물도 운영하고 둘 다 운영을 하시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자, 선물을 하시면 중요한 게 왜 현물 하시는 분도 선물 차트를 보는 게 좋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선물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비트코인 내릴 때 도미넌스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보고 내가 현물을 넣고 빼고 판단이 쓰기 때문에 꼭 선물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선물 차트나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산이 정확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어림짐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 대신 이제 이게 기준이 돼서 내게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지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모든 매매법이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 기준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가이드. 그렇게 되면 뭐 알트는 등락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물로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오히려 현물에서 선물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도지 같은 경우 제가 이 정도 수익을 봤는데 이 정도 하루 만에 벌려고 하면 선물로 한 4,000 USDT를 벌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 보통 1,000 USDT 정도 번단 말이에요. 이거 벌려고 하면 4일치를 하루 만에 번 거예요. 현물로. 리스크도 적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훨씬 적어요. 청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시면서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 또 현물만 하시는 분들도 선물을 차트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언제 알트를 주우면 좋을지 좀 계산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요거 아까 이야기했고 여기 있죠. 하락, 금리가 오르는 경우 세력 매집, 이런 경우에는 메이저 알트만 매수하세요. 뭐 이더리움, 도지, 리플, 뭐 에이다, 또 뭐 있나, 이클, 뭐 이 정도. 이 메이저 차트 알트만 매수하는 게 좋아요. 간혹 이렇게 하락장에서 비트가 반등을 해줘도 메이저 알트가 아닌 경우에는 걔는 가만히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런 잡알트가 있는지. 21일 10월 21일 13시 15분이죠. 이 반등이 나왔어요. 21일 13시 45분. 자, 잡알트 할게요. 김치코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1일 13시 15분. 자, 예,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거든요. 예, 13시 15분이거든요. 21일 13시 15분. 21일. 자, 이거는 이제 그나마 비트코인이랑 어느 정도 커플링이 돼 있다라는 건데, 자, 얼마 올랐는지 한번 봅시다. 1571에서 1591, 2% 정도 올랐어요. 1.7%. 1.7%. 등락률이 이더리움보다 못해요. 금액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요.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김치코인 썩은 거 뭐 있지? 썩은 김치코인, 썩은 코인, 아크 이런 거 썩었지. 이 차트까지만 볼게요. 이건 뭐 차트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이 썩은 코인들이 있어요. 썩은 코인들. 그런 거는 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알트 불장 때만 썩은 코인들은 사는 거예요. 21일 13시 15분. 얘도 같이 커플링 돼 있어가지고 올랐네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근데 얼마나 올랐지? 얘는 2.6%. 그나마 아까 그 김치코인보다 낫네요. 썩은 코인들이 있어요. 썩은 코인들. 썩은 코인이 뭐지? 근데 썩은 코인들이 뭐 이런 썩은 코인들이 있어요. 이런 썩은 코인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썩은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비트가 반등해도 가만히 있어요. 거북이처럼. 그러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니까 메이저 코인은 무조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알트 코인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계산을 해야 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습관을 들여놓으면 계속 수익을 볼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대충 알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강의 마감하겠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항상 안전매매 하세요. 감사합니다.